자, 반갑습니다. 밥친구 천만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거는 이쪽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죠. 바로 인간지네라는 영화고요. 이런 영화들은 제목도 참 족같아요. 그쵸? 거두절미하고 스토리부터 읊조린 다음에 제 생각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영화가 시작하면 벤치에 타 있는 남자가 나옵니다. 남자는 나이가 좀 있어 보여요. 못해도 50대? 남자는 어떤 사진을 정말 아련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어렴풋이 나오는데 그게 강아지 2마리예요. 강아지 2마리가 사이좋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게 붙어 있어요. 뒤에 있는 강아지가 앞에 있는 강아지 엉덩이에다가 뽀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근데 사진 꼬라지가 진짜 무슨 저 챗 GPT에서 프롬프트 대충 입력해서 뽑아낸 것 같은 그런 개 짜치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이 아저씨가 무슨 집안의 가보를 다루듯이 소중하게 바라보면서 손수건 같은 걸로 막 닦아요. 정말 소중한가 봐. 아무튼 그러다가 어떤 트럭이 또 한 대 나오고 거기서 트럭 기사가 휴지를 들고 헐레벌떡 풀숲으로 갑니다. 화장실이 급했나 봐요. 그리고 그런 트럭 기사를 처음에 나온 아저씨가 조용히 뒤따라갑니다. 트럭 기사는 적당한 은원패 장소를 찾아서 거기서 빠꾸 없이 바지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련하게 뒤따라오던 아저씨가 뜬금없이 품속에서 엽총을 꺼내들고 트럭 기사를 조준합니다. 편의상 이 벤츠에서 내린 아저씨를 진해 아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트럭 아저씨를 포획하려는 거겠죠? 이게 쏴가지고 트럭 아저씨를 잡는 장면은 안 나오고 조준을 하니까 아무래도 쐈겠지라는 인지만 시켜주고 장면이 넘어갑니다. 이게 인트로였던 거죠. 영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여자 주인공 2명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막 이상한 진짜 뭐 나올 것 같은 풀숲을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배경이 딱 봐도 무슨 미국 공포영화에 나올 법한 좀 굉장히 음침한 숲을 자동차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퀴가 펑크가 나요. 진짜 이런 미국 영화의 전형적인 클리셰죠. 저는 그래가지고 진해 아저씨가 무슨 덫을 깔아놓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진짜 그냥 펑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아씨 이거 뭐야 좆됐네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자동차가 한 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차에 타고 있던 여자 2명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저기요 메이데이 뭐 메이데이라고는 안 하고 아무튼 도움을 요청하니까 뒤에서 오던 차가 진짜 존나 바싹대요.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가깝게 정차를 하더니 그 자동차 안에는 딱 봐도 너무나 수상한 아저씨가 타고 있습니다. 진짜 개수상해요. 이런 사람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자 주인공 중 한 명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자 주인공은 운전을 하고 있는 여자가 린지, 그리고 옆에 타고 있는 동승자가 제니라는 친구입니다. 린지가 이 수상한 아저씨한테 말을 합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바퀴가 펑크가 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린지도 그렇고 제니도 그렇고 영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이상한 아저씨는 영어를 안 써. 뭐 다른 외국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근데 이 이상한 아저씨가 하는 말도 자막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린지랑 제니는 이 아저씨가 뭐라 하는지 모르지만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는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는 거야. 근데 이 아저씨가 진짜 빠꾸 없이 성희롱을 갈깁니다. 초면이야. 초면인데 뭐라 하냐면 야 나 너네들 나오는 에로 비디오 봤어. 개쩔던데?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이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데 제가 생략하는 게 아니라 이 아저씨가 등장하고 처음 입을 떼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렇게 미친 성희롱 한번 시원하게 갈기고 그대로 그냥 가던 길 갑니다. 이게 이 아저씨 끝이에요. 왜 나온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성희롱 아저씨가 지나가고 린지는 현타가 좀 와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나 뭐 집 같은 걸 좀 찾아보자 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풀숲을 이제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린지는 약간 좀 리더 같은 캐릭터예요. 되게 차분하고 침착하고 그에 비해서 제니는 그냥 개패급입니다. 옆에서 존나 찡찡대요. 나 너무 힘들어. 나 추워. 나 무서워. 진짜 더럽게 찡찡댑니다. 보통 이런 미국 영화 보면 이거 인간지네가 미국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영화 보면 이렇게 찡찡대는 애들이 제일 먼저 뒤지고 이 차분하고 리더 같은 캐릭터가 끝까지 살잖아요. 과연 이 둘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주변에 뭐 도움을 요청할 만한 무언가가 있나 찾고 있는데 갑자기 비까지 쏟아집니다. 비가 그냥 뭐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저 아마존 스콜급으로 쏟아져요. 그러니까 얘네 진짜 좆됐어요. 엄청 수상해 보이는 숲에서 비까지 맞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운 좋게도 어떤 집을 하나 찾아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영화가 진짜 존나 이상하다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 둘이 있는 풀숲이 엄청 음침하고 뭐 나올 것 같은 그런 풀숲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나와도 막 이상한 산장 같은 거 나와가지고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가 막 스프 끓이고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갑자기 뭔 대저택이 나와요. 진짜 개뜬금없습니다. 이거 풀빌라 만약에 하루 숙박할 수 있으면 진짜 한 100만원, 120만원 받을 것 같은 대저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저택에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진해 아저씨가 나와요. 린지랑 제니는 비에 젖은 생쥐꼴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 지금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진해 아저씨가 개싸가지 없어요. 너네 둘뿐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린지랑 제니는 맞아요 둘뿐이에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진해 아저씨가 시장 이게 웬 떡이냐 라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는 물을 주는데 물에다가 약을 타요. 그 약탄 물을 마시고 린지랑 제니는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하고 눈을 떠보니까 뭐 이상한 수술 침대 같은 거에 구속이 된 채로 사이좋게 누워 있습니다. 근데 침대가 옆에 하나 더 있어.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처음에 똥 싸다가 엽총 맞은 트럭 아저씨입니다. 근데 진해 아저씨가 트럭 아저씨에게 다가가더니 아쉽지만 너는 매치가 안 된다. 유감이다. 잘 가라. 하더니 뭔 약물 같은 걸 주사하고 트럭 아저씨는 사망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새로 한 명 잡아와요. 진짜 이 진해 아저씨 일처리 좆됩니다. 아마 좀 전에 얘기한 매치가 되는 사람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매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무튼 이 장면도 존나 골 때렸던 게 뭐냐면 첫 장면에서 엽총으로 트럭 아저씨 잡았잖아요. 근데 그게 엽총이 아니라 마취총이었어. 새로 잡아온 사람을 들쳐 업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려오는 사람 엉덩이에 그 마취제 주사가 박혀 있어요. 보통은 좀 빼고 데려오지 않나? 그냥 박아놓고 오더라고요. 또 이거 볼일 보는 사람 뒤에서 쌌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매치가 되는 3인방이 모두 침대에 누워있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진해 아저씨가 새로 잡아온 남자를 깨우는데 이거 깨우는 게 진짜 존나 웃겨요. 개인적으로 이 영화 명장면입니다. 진해 아저씨가 새로 잡아온 남자의 얼굴을 무슨 연문 마냥 연탄을 갈겨서 깨웁니다. 진짜 이게 너무 생뚱맞아가지고 아무튼 잡혀온 남자도 그러면 맞고 그냥 이렇게 허걱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면 되잖아. 근데 리액션이 무슨 옛날 저 성룡 영화에서 나오는 후시노금 감성으로 막 이러면서 깹니다. 나 진짜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몇 번을 돌려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 남자가 동양인이에요. 그래서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일본인입니다. 아무튼 일본인이 깨어나가지고 당연히 깨어났는데 묶여있으니까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 일본인도 정상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일본인은 궁지에 물리면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 그러니까 당장 이걸 푸는 게 좋을 거다. 이딴 소리를 합니다. 내가 진해 아저씨였으면 이거 풀어주려고 했어도 이 소리 들었으면 좆같아서 안 풀어줬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멘탈이 나가있는 3명을 상대로 갑자기 진해 아저씨가 빔 프로젝트를 켜더니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갑자기예요. 강연의 제목은 인간지네. 본인의 인간지네 프로젝트를 설명합니다. 존나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일타 강사 저리 가라입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릎뼈를 어떻게 해가지고 서있지 못하게 만들고 뒷사람의 입술과 앞사람의 엉덩이를 강제로 접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이 나란히 하나가 되니까 그게 마치 지네 같다라고 해서 인간지네입니다. 내가 만약 여기 잡혀왔는데 앞에서 너네들 이렇게 만들 거야 하면서 인간지네 그림 막 PPT 같은 거 보여주고 어떻게 만드는 건지 설명하는 거 듣잖아요. 저였으면 그 자리에서 혀 깨물었습니다. 아무튼 명강연이 끝나고 이 수강생들은 구속되어 있어서 박수갈채는 받지 못했지만 아무튼 다음날이 됩니다. 일본인 남성은 어제만 해도 일본인은 궁지에 몰리면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 내가 곧 다 부숴버릴 거다 하면서 말 그대로 지랄 발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새끼 그냥 가짜 광기야. 진짜 광기인 인간 진해 프로젝트 듣고 나니까 진해 아저씨한테 그냥 바싹 쫄아 있습니다. 진해 아저씨가 주사를 한 방 놔주려고 하니까 이것도 일본인 특유의 그 호들갑 떠는 거 있잖아요. 저도 맞대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진짜로. 이게 너무 깨는 거야 갑자기. 좀 진지하게 가는데 일본인이 무슨 일본 애니에서 나올 것처럼 대사를 치니까 호들갑이 너무 심해. 아무튼 주사는 그냥 마취제예요. 그렇게 일본인 재우고 그 다음 제니를 재웁니다. 그 사이에 린지가 어떤 벨트 같은 거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거를 풀어요. 이것도 기가 막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진작 풀지 왜 이제 와서 푸는 거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린지는 탈출을 합니다. 진해 아저씨 진짜 개빡쳤어요. 왜냐면 조금만 있으면 본인의
수건이었던 인간지네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데 린지가 탈출한 거야. 개빡쳤어. 얼마나 빡쳐있냐면 인간지네는 너희 3명을 합치는 작업인데 넌 잡히면 가운데다. 너 좆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살면서 들어본 협박 중에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잡히면 가운데를. 아무튼 린지는 도망갈 수 있는 각이 나오는데 여기서 정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개트롤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 옆에 있는 제니는 이미 마취제 맞고 뻗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제니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혼자 도망치면 평범한 인간의 속도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뻗어 있는 제니를 업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질질 끌고 가요. 그러니까 속도가 거의 달팽이급으로 느려집니다. 당연히 마취총 맞고 잡힙니다. 아 진짜 이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리고 대망의 인간지네 수술이 시작됩니다. 수술 장면은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지네 아저씨의 오랜 소망이었던 인간지네가 완성이 됩니다. 진짜 좆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술이 끝나고 어느 정도 회복 기간도 가진 뒤에 인간지네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릎에 뭐 이렇게 해놔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어다녀야 된단 말이야. 인간지네가 깨어나서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지네 아저씨는 그 장면을 보더니 말 그대로 감동을 합니다. 본인의 아이가 태어난 걸 본 거 마냥 진짜 막 오열을 하면서 기뻐해요. 진짜 눈물을 흘려요. 반면에 인간지네가 된 3명은 말 그대로 초상집입니다. 지네 아저씨는 거울까지 가져와서 인간지네가 된 모습을 그 3명에게 보여줍니다. 어때? 개쩔지? 야 수술 진짜 잘 됐어. 이게 다시 태어난 너희 모습이야. 그 모습을 본 인간지네 3인방은 절망합니다. 진짜 사탄도 이런 사탄이 없습니다. 악마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악마도 이걸 봤으면 지네 아저씨를 그날부터 스승으로 모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인간지네와 지네 아저씨의 일상이 나와요. 제가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를 봤거든요. 그것도 보면 이 단종 오빠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일상 장면들이 되게 푸릇푸릇하고 기분 좋게 묘사가 되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연출이 나와요. 지네 아저씨가 마당으로 인간 지네를 끌고 간 다음에 야 여길로 와야지. 여기까지 너네 힘으로 와야 돼. 그런 식으로 조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지네 아저씨의 식사 장면도 나오고 당연히 그 식사하는 동안 옆에는 인간지네가 저 개밥 그릇에 담긴 밥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대저택이라고 했잖아요. 지하에 수영장도 있습니다. 거기서 수영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지네 아저씨가 산책하는 장면도 나오고 뭐 차를 마시는 장면도 나오고 정말 다양한 되게 평화로운 장면들이 나오는데 항상 무슨 애착 인형 마냥 지네 아저씨가 나오는 그 장면 옆에는 가지런하게 인간지네도 같이 나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둘만의 나날을 아니죠. 둘이 아니라 넷만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평화롭던 지네 하우스에 사건이 생깁니다. 저 왕가 사는 남자도 평화롭던 마을에 한 명애가 나오는 것처럼 경찰이 나옵니다. 경찰은 어떤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걸 들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예요. 지네 아저씨는 잠깐 기다려라 하고 인간 지네의 집인 지하로 내려가서 입단속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 인간 지네 하체를 담당하던 제니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 수술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수술 부위가 좀 오염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거죠. 지네 아저씨가 말합니다. 너는 조만간이겠구나. 떼어내고 새 거를 붙여야겠어. 마침 건강한 2명의 새로운 인간 지네가 있어. 이번에는 셋이 아니라 넷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맨 뒤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제니를 떼어내고 조사하러 온 경찰 2명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원빈도 울고 갈 오늘만 사는 남자입니다. 제니 존나 불쌍해. 아무튼 지네 아저씨는 한 번 더 처음 여자들을 잡을 때처럼 물에다가 약을 타서 경찰에게 먹이려고 합니다. 근데 경찰들은 이미 이 지네 아저씨를 엄청 수상하게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물을 자연스럽게 줘도 이게 먹을까 말까인데 물을 먹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야 나는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 너네 영장도 없잖아. 내 집 함부로 뒤지지 말고 꺼져. 근데 가기 전에 이 물은 마시고 가. 그러면서 물컵을 진짜 경찰 얼굴 1cm 앞까지 가져간 다음 막 흔들어요. 어서 마셔. 목 안 말라.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약을 물에 타지 말고 그냥 알약제로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러면 누가 마셔. 아무튼 그러니까 경찰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손목을 탁
쳐낸 다음 얘기합니다. 앞으로 20분 안에 영장 가져와서 이 집을 샅샅이 뒤져주마. 너 내가 볼 때 뭐 있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런 다음 집을 떠납니다. 진해 아저씨는 인간 진해를 그동안 숨기려고 허겁지겁 지하로 내려갑니다. 근데 진해가 있어야 할 진해 집에 진해가 없어. 어디 간 거지 하고 있을 때 인간 진해의 머리인 그 일본인이 아저씨의 발등을 메스로 콱 하고 찍어버립니다. 그런 다음 바로 콤보로 허벅지에 메스를 박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진해 아저씨가 비명을 지르면서 넘어집니다. 그런 다음 넘어진 진해 아저씨의 목덜미를 물어 뜯어요. 그러니까 진해 아저씨가 그냥 아파서 기절해버립니다. 여기서 아까 처음에 린지가 도망갈 각이 나왔는데 도망 안 가고 제니 데려가려 하는 개패급 짓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인간 진해가 세트로 말도 안 되는 패급 짓을 합니다. 진해 아저씨는 완전 그로기 상태야. 근데 그런 진해 아저씨를 그냥 두고 가요. 마무리를 안 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막타 안 치고 운동회에서 2인 삼각하는 거 마냥 하나 둘 이렇게 구령을 외치면서 그로기가 된 진해 아저씨를 그냥 지나갑니다. 이러면 당연히 진해 아저씨가 정신 차리면 따라올 거 아니야. 이게 아무리 인간 진해가 돼서 멘탈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지능도 진해가 됐습니다. 아무튼 당연히 정신을 차린 진해 아저씨가 따라옵니다. 근데 진해 아저씨도 그 발등에 칼 꽂히고 허벅지에도 꽂혀가지고 서지를 못해. 기어가면서 따라와요. 그리고 막다른 길에 다다른 인간 진해와 진해 아저씨가 마주합니다. 둘 다 기어다니니까 아니죠. 넷다 기어다니니까 이제는 진해 대 진해야. 누가 최강의 진해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1대1인지 3대1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진해 아저씨는 메스를 들고 있고 진해의 머리 부분인 일본인은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있습니다. 각자 무기도 있는 거야. 진검승부가 펼쳐지려 하는 그때 갑자기 일본인 남자가 막 중얼중얼거려요. 막 신이시여 저는 벌레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인간이고 싶습니다. 뭐 저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막 주문을 외워요. 저는 그래서 무슨 필살기라도 쓰려는 건가 했는데 주문을 외우더니 그대로 본인이 들고 있는 유리 조각으로 본인의 목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일본인은 뜬금없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진의 남은 둘은 완전 패닉이야. 머리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몸통이랑 하체밖에 안 남았어. 이 자식 이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돌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틀렸다 하고 있는데 아까 영장 가지러 간 경찰들이 도착해요. 진해 아저씨는 허겁지겁 기어서 수영장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수영장으로 따라온 경찰 둘은 전부 진해 아저씨가 총으로 쏴가지고 해치워버립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진해 아저씨도 총을 맞아서 그냥 다 죽어요. 인간 진해의 몸통과 하체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친구 사이인 제니와 린지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으면서 둘 다 입이 앞쪽 사람 엉덩이에 붙어있어서 대화를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살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근데 그때 상태가 안 좋았던 하체 부분인 제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더니 제니까지 숨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린지만 살아남았어요. 모든 출연자들이 전부 다 죽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린지가 오열하는 모습을 뒤로하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일단 오늘도 역시 후기를 말하기 전에 평점부터 갈기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티어표는 이전 영상들에서 언급을 했죠. 자, 그럼 오늘의 영화 인간 진해 저의 평점은요. 평점 5물입니다. 그냥 개좋 같았어요. 일단 영화 자체에서 고어씬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세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간 진해만 없었으면 15세 영화가 되어도 될 정도예요. 근데 이런 젠장 인간 진해가 있죠. 인간 진해라는 이 영화를 관통하는 소재가 깡패야. 너무 심연이야.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인간 진해를 좀 안 보고 싶은데 탄생한 이후로 씬에서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장면에서 어떻게든 나옵니다. 보는 내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영화가 3부작이에요. 수요가 있어서 만든 건지 하쿠토처럼 감독이 그냥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학살된 구토 인형들이나 돌이킬 수 없는 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약하긴 합니다. 앞서 말한 형들에게 비비기엔 수련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래도 좆같았어요. 하쿠토랑 돌이킬 수 없는이 너무 전투력이 높은 거지 이 녀석도 어디 가서 괴롭힘 당할 놈은 아닙니다. 딱 하나 좋았던 점을 굳이 어떻게든 찾아보자면 전개가 빨라요. 전개가 빨라서 이 좆같은 영화를 빨리 끝내준 거 그거 하나는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돌이킬 수 없는 하고 동급인 오물을 준 이유는 그냥 존나게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카드 뮤물 받은 하쿠토 큰형님하고는 감히 겸상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고요. 근데 이 녀석이 수련을 쌓아가지고 시즌2에서는 진짜 세다고 악명이 자자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보는 게 망설여질
느껴지긴 합니다. 볼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면 당연히 할 건데 그렇지 않다면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1편은 인간지네가 그 3명을 붙였잖아요. 근데 시즌2는 이런 빌어먹을 12명을 붙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싫은 거야. 아무튼 오늘의 영화 인간지네 제 평점은 등급 5물이었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